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성소수자는 뭐 타고나는 건가요? 아니면 뭐 나중에 맞아요. 후천적으로 정체성이 형성되는 건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쌀 혼자 산다 66편입니다. 비가 오네요.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서울대 의대 교수님과 인터뷰가 있어서 출판사를 찾아왔습니다. 무슨 인터뷰인지는 한번 지켜보시면 알 거예요. 난 들어가 볼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간 딱 맞춰. 네. 비가 와서 좀 네. 걸리더라고요. 아유,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할래요? 아, 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휴머니스트 출판사에서 일하는 전두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찍고 계시는 건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현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쌀 혼자 산다 몇 편인지 모르겠고요. 오늘은 되게 귀하신 분을 모셨어요.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이거 하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서울의대 휴먼시스템의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윤현배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 의대에서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이시잖아요. 네. 저희가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된 계기는 책이 나왔어요. 뒷광고는 아닙니다. 도움이 됐으면 해가지고 이렇게 찍는 건데, 이 책에 공동 집필자시고 그다음에 서문을 쓰셨잖아요. 책 제목이 차별 없는 병원이에요. 제목을 이렇게 지은 이유가 있나요? 이 책을 내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성소수자분들이 병원을 편하게 이용하지 못하고 또 실제로 병원을 이용하시면서 차별받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좀 그런 거를 개선해보자. 성소수자분들이 차별받지 않고 편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만들었다 보니까 제목을 이렇게 짓게 됐습니다. 서문을 이제 교수님이 쓰셨잖아요. 정말 감동적으로 읽었어요. 교수님께서 이제 작년에 2021년에 서울대 의대에서 성소수자를 케어하는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 관련 강좌를 개설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쓰신 게 참 감동적이었는데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제가 볼 수도 있겠지만 어쩌다가 의대에서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성소수자 관련 의료 강의를 하실 생각을 하셨는지. 네, 사실 저도 내과 의사거든요. 네. 제가 몇 년 전에 경험을 하게 됐는데 저랑 같이 살고 있는 이제 배우자가 성소수자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의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아내가 이야기하기를 성소수자분들이 진료를 받으러 많이 오시는데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잘 몰라서 공부를 하면서 진료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저도 이제 내과 의사인데도 만약에 내 진료실에 성소수자분들이 도움이 필요해서 찾아와도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어서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겠다. 그걸 이제 뒤늦게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왜 내가 아는 게 없을까? 내과 전문인데도 아는 게 없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의과대학 다닐 때 학교에서 전혀 가르쳐주지 않았고 졸업하고 나서 병원에서 수련을 받을 때 수련이 안 됐던 거죠. 지금도 여전히 의대에서 가르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실이 지속된다면 우리 학생들이 나중에 의사가 돼서 나가도 전혀 달라질 게 없겠다. 성소수자 의료에 대해서 아는 게 없겠다. 그런 생각이 이제 뒤늦게 들어가지고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한 명의 성소수자로서 너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좋았어요. 제가 어릴 때는 참 정보를 찾기가 힘들었거든요. 지금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나 실제 트랜스젠더 당사자가 연락이 오는데 가이드라인을 찾지 못해서 병원을 갔더니 돌리더라. 근데 그분들이 제 생각에는 어떤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의사로서 양심을 다한 거라 생각해요. 확신이 없는 치료는 하지 않겠다라는 그랬던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트랜스젠더이기 때문에 게이 분들이나 레즈비언 분들 혹은 그 외의 다른 성소수자 분들에 대한 의료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이 책에는 성소수자 의료 가이드라고 되어 있어요. 트랜스젠더가 아니라. 그러면은 트랜스젠더뿐만이 아니라 성소수자 전반을 다루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트랜스젠더뿐만 아니라 다양한 성소수자분들이 계시는데 의료인들이 만약에 기본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당황하기도 하고 어떻게 진료를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부터 좀 담으려고 했어요. 의사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일하시는 여러분들이 성소수자분들에게 뭐 무심코 무례한 질문을 한다든지 뭔지 알아요. 네.
또는 진료 과정에서 성소수자인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됐을 때 불필요하게 당황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성소수자분들이 이제 병원을 방문하기 좀 꺼려하고 차별이라고 느끼고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바꿔야 되겠다 생각하는 게 이제 큰 취지거든요. 책 중간에는 그런 트랜스젠더 분들을 위한 의료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루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전체 성소수자 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제 진료를 좀 잘 편하게 받을 수 있을까 그런 내용을 좀 담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차별이라는 단어가 받아들이는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는 대중들이 성소수자 이슈에 대해서 피로감을 좀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피로감의 근원이 너희들은 왜 항상 차별받는다고 말하느냐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소수자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병원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느끼는 거죠. 이건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누구도 차별하지 않았고 차별을 받지 않았는데도 차별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저 성소수자가 보기에 없던 거죠. 환자의 객관식에는 남성, 여성만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트랜스젠더가 오면 주민번호가 1인데 에스트로겐 진료를 받으러 오면 당황을 하고 남자분 아니세요라고 되묻고 그러면 트랜스젠더 당사자는 차별이라고 느끼는 거죠. 근데 그 말을 한 직원분은 차별을 할 의도가 없었고 거기서 오는 간극 때문에 서로가 피로감이 쌓여간다 생각을 해서 그걸 없애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예비 의료인들을 교육하시는 거잖아요. 네,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자는 그 반응이 어땠어요? 작년에 처음 개설을 하게 됐는데요. 네. 학생들이 신청을 받는데 저한테 메일을 보낸 학생이 2명이나 있었어요. 혹시라도 강좌가 인기가 많아가지고 너무 밀려서 신청 탈락할까봐 맞아요. 저한테 먼저 메일을 보내서 자기들 이 수업을 꼭 듣고 싶다 그렇게 메일을 보낸 학생이 이제 2명이 있었어요. 전 처음에는 개설했을 때 학생들이 관심이 있을까 폐강되진 않을까 뭐 그런 걱정을 했었거든요. 다행히 학생들이 관심을 보여가지고 놀랬고 학생들이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학교가 너무 관심이 없었구나 이제 그런 거를 느끼게 됐습니다. 그 학생들은 듣고 나서 굉장히 만족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내용이 그동안 의대에서 전혀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도움이 됐다고 하고 실제로 이제 성소수자분들을 진료하시는 그런 전문가들을 많이 모셔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했거든요.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우리는 뭐 이제 막 교육을 시작하지만 해외에서는 그런 성소수자 의료에 대한 교육이 의과대학이나 그런 수련병에서 일찍 시작됐다는 거를 좀 이제 소개를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개설했던 그 과목의 첫 번째 목표는 이제 아주 전문적인 내용을 학생들한테 가르치려고 했다기보다는 기본적인 성소수자분들이 진료실에 왔을 때 어떤 마음가짐 또는 어떤 태도 돼야 되는가 그런 걸 다루려고 했고요. 학년이 높은 학생들을 위한 실습도 개설했었는데 실습에서는 조금 더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고 그 앞에 있는 수업에서는 좀 더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려고 했습니다. 혹시 야망이 있으신가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역사의 이름을 남기는 네. 저는 뭐 제가 이름을 남기고 싶지는 않고요. 네, 아니 농담입니다. 제가 이름을 남기고 싶지는 않고 교육이 바뀌고 그래서 의사들이 조금 더 나은 진료를 성소수자 그리고 또 뭐 모든 국민들한테 뭐 제공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너무 좋아요. 저도 병원을 이용하면서 되게 많은 일을 겪었어요. 개명하고 성별이 바뀌기 전에 누구누구씨 해서 가보면 보호자분이세요? 아니요 본인인데요. 땡땡땡 씨는 남자분이신데? 막 이런 게 많았거든요. 아니면은 산부인과 진료를 갔을 때 물으시더라고요. 초경은 언제냐? 네. 거기서 제가 이제 저 트랜스젠더다라고 말을 했더니만 약간 난색을 표하시면서 정중하게 거절을 하셨어요. 자기는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받지 못했다.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는 전문적인 얘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강좌 개설은 혹시 조만간 계획하고 계신가요? 의사가 되기까지 여러 과정이 필요한데 주 의과대학에서는 기본적인 내용을 가르칩니다. 전문적인 내용은 보통 졸업하고 레지던트라고 그러죠. 네. 전공의 시절에 수련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이런 게 앞으로 나아지려면 의과대학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한 수업도 많아져야 되겠지만 졸업한 이후에 각 과에서 수련하는 내용도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수련 과정, 레지던트 과정에서도 그런 내용이 이제 포함이 돼야 되겠죠. 너무 좋아요. 네. 그러려면 혹시 학교 내에서 좀 예민한 얘기를 내나요? 서울대학교 의대 내부에서 반발이 있거나 하진 않았나요? 주변에서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요.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반발은 없었고요. 같이 근무하신 교수님들도 연수를 해외에서 받으실 때 그런 걸 많이 경험하고 느끼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의료가 우리나라와 달리 더 잘 제공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고 말씀드렸을 때 그렇지, 해외에서는 이미 많이 하고 있더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걱정하시는 것만큼 반발은 없었고요. 오히려 필요한 건데 개설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성소수자분들을 위한 의료를 제공을 충분히 하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 전문가분들이 대학이나 우리 병원 내에 많이 계시질 않았어요. 개인적으로 그런 의료를 제공하신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런 분들은 혼자 독학을 하시거나 해외에서 이제 배워 오셔가지고 한국에서 그런 걸 하고 계셨던 건데, 수업을 여는 데는 그런 분들 도움을 좀 많이 받아야 됐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같이 이제 이 책도 내게 된 것이죠. 교수님 입장에서는 맨 땅에서 시작하는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여담인데 1년인가 2년 전에 여기 고대에서도 트랜스젠더 관련 클리닉을 열었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서울대에서도 시작을 해주셨으니 연대 뭐하냐? 죄송합니다. 대답이에요. 자꾸 트랜스젠더 얘기만 하는데 제가 트랜스젠더 당사자다 보니까 그런 거 좀 이해해 주시고, 게이분들이나 레즈비언 분들은 제가 모르는 분야를 함부로 말하는 게 좀 약간 실례일 것 같아서 배제하는 게 아니라는 점. 우리 사회 성소수자분들이 꼭 진료실에 환자로 찾아오는 건 아니거든요. 어디나 있고, 다만 우리나라가 커밍아웃 하기에 편하지가 않기 때문에 잘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학생들한테 성소수자는 환자로서만 만나는 게 아니라 학생들 중에도 있을 수 있고, 교수님 중에 있을 수도 있고, 의사나 간호사 중에도 다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꼭 환자로서만이 아니라. 뭐 성전환 수술 같은 경우는 뭐 일생에 한 번 받으니까요. 뭐 이제 2번 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한 번 하니까 외국을 가거나 지방에서 서울로 온다거나 하는 게 크게 불편하게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근데 주기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 호르몬 치료 같은 경우는 부산이라든가 이런 대도시는 괜찮은데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곳에 사는 이제 트랜스젠더 분들은 매주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교수님의 어떤 그런 뜻이 많이 퍼진다면 자라날 거 아니에요? 교수님한테 배운 분들이. 그럼 나중에 전국 곳곳에 1차 병원에서 트랜스젠더가 오면 그냥 당연히 배운 대로 호르몬 요법을 처방해주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진짜. 그런 날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해주셔야 돼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금 예민한 얘기까지 한번 건드려 볼까 하는데 괜찮으세요? 네. 보험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보험 얘기요. 미국에서는 이제 보험사마다 다 따로 되니까요. 다르지만 대부분의 보험들이 호르몬 요법이라든가 성전환 수술을 지원을 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성전환 수술을 지원을 하고요. 근데 한국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비급여로 진행이 되거든요. 이것이 급여로 일부라도 전환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비급여로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저야 당연히 보험에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는 의료인이고요. 보험에 포함되지 않는 논리는 트랜지션에 필요한 호르몬 요법이나 수술 요법이 생명에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제 과거의 그런 생각 때문에 여전히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트랜지션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트랜지션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뭐 더 잘 아시겠지만 꼭 필요한 거고 또 건강과 삶의 질에 아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에 이제 포함될 필요가 있죠. 그런 제도 같은 게 바뀔 때 의사들의 역할이 있거든요. 정부에서 이제 여러 각계의 의견을 구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의료계 의견도 구하거든요. 그리고 점점 더 이게 필요하다고 하는 의료인들이 지금도 있고 앞으로 더 늘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는 그렇게 당사자분들이랑 의료계랑 또 각계 서로 좀 잘 힘을 모아가지고 꼭 필요한 의료가 보험에 포함이 돼서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좀 문턱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보험 포함을 반대하시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어떤 간극은 이것이 선택의 문제냐 아니면은 필수의 문제냐에서 온다고 생각을 해요.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저한테는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선택의 문제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너희가 선택을 한 것인데 왜 보험이 돼야 되느냐. 근데 사실은 참 어떻게 와닿으실지 모르겠지만 선택을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조금 더
곤란스러우실 수 있는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아, 네. 이것이 선택이 아니라는 근거가 있나요? 선택이 아니라는 근거가 네. 있느냐? 의료인으로서. 네. 많은 분들이 그동안 성소수자 정체성을 과학으로 또는 의학으로 밝혀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명확한 지금 답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성소수자는 뭐 타고나는 건가요? 아니면 뭐 나중에 맞아요. 후천적으로 정체성이 형성되는 건가요? 그 과정은 밝혀지지 못한 게 많고요. 근데 사실은 사람에 대해서 아직 과학이나 의학이 밝히지 못한 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 성소수자 정체성은 그 중에 하나일 뿐이고 이해가는 과정인데요. 중요한 거는 꼭 우리가 과학이나 의학 발전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삶을 들여다보면 훨씬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어렵게 과학 지식이나 뭐 의학 지식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게 굉장히 삶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고, 내가 뭐 오늘은 게이였다가 내일은 이성애자고 뭐 이렇게 내 마음대로 기분 따라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런 거를 아마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어려운 부분이죠. 이게 과학이나 의료에서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고혈압의 대부분이 본태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본태성이 원인불명 뭐 네. 이런 거라고 알고 있는데 8, 90%라고 하던데 맞나요? 네. 네, 그래서 고혈압은 너무 흔한 질병이잖아요. 네. 많은데 원인을 몰라요. 왜 그런지 모르는데 치료법은 있어요. 이렇게 하면 고혈압 환자가 개선되더라. 저는 트랜스젠더나 성소수자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트랜스젠더도 내가 왜 정체성 혼란을 갖고 왜 내 몸에 불쾌감을 느끼는지, 이것이 타고났는지 아닌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확실한 거는 호르몬 치료를 받고 수술을 받으니까 훨씬 나아졌다. 그래서 고혈압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원히 아마 모르겠죠. 사람이 어떤 자연의 섭리를 이해하기에는. 다만 그래서 아까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려고 했던 거라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는 굳이 원인을 따질 필요가 없다.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더 낫게 살아가는 거. 네. 고혈압도 얘기를 이제 예시로 들고 하셨는데, 사실은 성소수자분들이 이제 다양한 정체성을 갖고 계신데요. 만약에 사는데 불편함이 없으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또 그런 부분의 상당 부분은 의료적인 문제가 아니라 또 사회적인 문제도 있거든요. 배제하지 않고 하면은 문제 없이 정체성이 소수여도 가수랑 좀 달라도 잘 사실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의료도 필요 없죠.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그렇죠. 예,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트랜스젠더 경우에도 불편함이 없으시면 그 문제로 병원에 안 오셔도 되는 거죠. 다만 불편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의 도움을 받아서 삶의 질이 좋아진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예. 성별 정정을 제가 법원에 신청할 때 판사님도 비슷한 취지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서류 제출의 핵심도 그거였어요. 나는 여성으로 정정을 해주는 게 더 행복할 것 같다. 얘기는 들었는데 그럼 한번 짤막하게 정리를 해보면, 성소수자는 타고나는 것이냐, 그리고 보험 적용이 돼야 되느냐 안 돼야 되느냐, 이거는 보험 적용이 되는 게 좋을 것 같다. 왜냐? 타고나는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삶의 질을 개선해주고 더 훌륭한 납세자로 만들 수 있다. 라고 정리를 해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정부를 설득하는 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성소수자 정체성이 또 청소년기에 또 많이 이제 스스로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사회나 학교에서 지원해주면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고 자기 꿈도 키워갈 수 있는데, 그 시기에 그런 지원이 잘 안 되면 개인한테도 사실 엄청나게 이제 힘들고 손해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에도 아쉬운 일이잖아요. 한 명 한 명이 지금 소중한 납세자 한 명이 소중합니다. 그런 취지로 저희가 모든 국민 한 명 한 명이 꼭 그 세금을 우리가 그쵸? 뽑아 먹으려는 이유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각자 자기 개발을 하고 꿈을 실현하고 또 사회를 위해서 기여하고 환원하는 게 모두를 위해서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혼란이 있더라도 이제 조금 더 사회가 이렇게 품어줄 수 있다면 이 사람을 아주 훌륭한 납세자로 잘하지 않을까. 네, 오늘 네. 세금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근데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사회적 손실이다. 뭐 군대 그런 용어 있잖아요. 뭐 비전투 손실이라고. 오랜만에 들어서 깜짝 놀랐어요. 이제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세금을 내줄 사람을 잃지 말자. 네,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시는 말씀이 너무 알아듣기 좋아요. 네, 제가
배운 사람 다르다. 아니, 듣고 있는 건가요? 아, 이거 뭐 안 쓸 것 같은데. 몰라요. 이렇게 짤막하게 쓸 수도 있고. 네. 이제 또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지금 성별 정정이 법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가장 핵심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결국에는 성전환 수술 그 자체예요. 사실 성전환 수술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알아듣기 편하라고 하는 말이지 정식 명칭은 성확정 수술입니다. 단어 하나하나에 예민하지 않으려고 저는 이제 그러는 편인데, 교수님 계시니까 성확정 수술이라고 말을 하도록 할게요. 저는 물론 성확정 수술을 받았고,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성별 정정을 받았어요. 이것이 참 예민한 부분인데, 현재는 성확정 수술 없이는 성별 정정이 되지 않고 있죠. 교수님 의견 혹시 어떠신지? 결국에 성별이라고 하는 게 사회적인 의미 있잖아요. 수술 하나로, 수술 전에는 다른 성별이었다가 수술 하나 더 받았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다른 성별이 되고 이런 것라기보다는 종합적으로 그 당사자가 오랫동안 형성해온 정체성, 그 다음에 주변에서 받아들여지는 그런 관계,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물론 시간이 걸리고 또 여러 이제 사회적인 공감대가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의료에서 바라볼 때는 트랜스젠더 당사자가 본인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정도의 수술을 받기를 바라고 있어요. 본인은 원치 않는데 법적으로 강요돼서 수술을 받거나 좀 이러지 않기를 바라고 있고요. 반대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도 있을 수가 있는데, 수술을 받고 싶은데도 또는 호르몬 치료를 받고 싶은데도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서, 경제로 부담이 안 돼서 못 받는 그런 일도 없기를 바라는 거죠. 한쪽에서는 법 때문에 억지로 수술을 받아야 된다든지, 또 다른 건강보험 면에서는 받고 싶어도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못 받는다든지, 이런 일은 갈수록 줄여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의료인은 가장 중요한 게 결국 환자 또는 국민의 건강이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트랜스젠더의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이겠죠. 그걸 가장 중심으로 두고 전문가의 어떤 의견이나 역할을 좀 충실히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법적인 부분은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고, 무엇이 맞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사회학자 분들이나 어떤 법리학자 분들이 다루실 부분이겠죠. 네, 교수님께서는 그냥 개개인이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참 어려워요. 이게 세상이 디지털이 아니다 보니까 무슨 딱 무자르듯이 하면, 수술하면은 정정이 되고 수술 안 하면은, 물론 지금은 그렇지만 교수님이 바라시는 건 어쨌든 수술까지 원치 않는 사람이 수술을 하거나, 혹은 수술을 원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거나 그런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다. 되게 어떤 학자다우신 말씀이신데요. 근데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인 실무라든가 디테일, 어느 정도까지가 돼야 성별 정정을 허용해 주겠느냐라는 부분이겠죠. 그거는 차차 서로 고민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 어쨌든 의료인으로서는 개개인이 그냥 건강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참 이런 논쟁 볼 때마다 저도 속이 많이 상해요. 저는 물론 지금 입장은, 현재는 수술 없이 성별 정정이 이루어지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현재는. 물론 이건 MPF의 경우, FGM의 경우에는 재건 수술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자궁 적출만 했다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관령이 우리나라에 가서 적벽대전을 종용할 때, 지금 상태가 환자가 당장 고기를 먹이는 게 아니라 죽을 먹여서 힘을 붙이고 밥을 먹이고 고기를 먹이고 약을 써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지금 죽을 먹이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서, 교수님께서는 의료인으로서 언젠가는 약을 써야 되는, 오해하지 마세요. 마치 걱정돼서 그래요. 교수님이 지금 법은 잘못되었다, 뭐 개개인의 건강을 따져야 한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거고, 그래서 조심스러워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면 취지를 좀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성소수자의 여러 스펙트럼 중에 오늘은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간성이라고 부르는 소수의 분들, 인터섹슈얼 분들이 계시거든요. 특정 한 성별의 특성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양쪽의 특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출생 직후에 특정 성별로 수술을 많이 했었어요. 당연히 당사자는 아기니까 동의를 구하지 못했겠죠. 본인이 모르는 상태로 부모랑 상의해서 최대한 이제 한쪽 성에 가깝도록 수술을 해온 게 지금까지 의료의 관행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비판의식이라 그럴까요?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게 본인한테 건강이나 그런 면에서
꼭 필요한 조치였냐는 거죠. 내가 불편하지 않으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간성인치로 살면 되지 그렇죠. 않느냐. 맞습니다. 예. 스트레스도 마찬가지로 뭔가 불편하면 본인이 그런 생각이 들 때 받으면 되는 건데, 앞에 말씀드린 이슈랑 이어서 생각해 보면 사회 체계가 주민등록 1하고 2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저는 그런 체계도 언제까지 필요할까 좀 그런 고민이 있어요. 저는 법적인 전문가나 사회 전문가는 아니고 이제 의료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다시 의료로 돌아와서 간성인 분들도 결국에는 법적 체계 안에서는 1 또는 2를 부여받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간성은 양쪽 특성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네. 성별 정정 또는 성합정의 이슈도 수술이 어떻게 되냐 이거 하나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과거에는 우리 의료계에서도 특별한 문제를 못 느꼈어요. 그냥 어렸을 때 다 그렇게 수술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본인 모를 때 수술한 게 맞냐에 대한 고민들이 시작되고 있어서 그래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수술도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간성부들이 받게 된 거니까, 그렇죠. 의료인의 입장으로서 개인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본인의 의지가 들어가지 않은 수술을 막자라는 거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식이 성숙해지거나 뭔가를 배울수록 저는 더 세분화가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1과 2로만 나누는 체계가 이제 약간 허점이 많다, 뭐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결국에는 관리의 편의성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것은 다 우리가 이렇게 분류를 하잖아요. 우리는 이미 선진국에 들어섰고, 사회가 성숙하고 생각이 성숙할수록 그 분류는 더욱더 세밀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우리가 어릴 때는 시계 초침밖에 모르잖아요. 1초, 2초, 3초, 4초. 근데 사실은 거기에 1.34초도 있고 1.56초도 있듯이, 공부를 더 하면 할수록 소수점 아래를 더 배우듯이, 마찬가지로 기본 틀은 1과 2의 소멸이지만 거기서 벗어나는 사람들도 1과 2가 허물자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굳이 맞추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게, 뭐 차별 얘기가 아닙니다.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참 우문현답인 것 같아요. 저는 단순하게 1과 2 중 하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법적으로 그거를 벗어나서 조금 더 개인의 현답입니다. 그래서 뭐 세분화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뭐 네. 저는 다양성의 존중, 네. 그러니까 그런 같은 의미일 것 같아요. 네. 사회가 다양한 존재들, 다양한 정체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사회, 그리고 이제 의료적인 면에서는 이제 의료에서도 존중이 될 수 있게, 필요한 의료가 있으면 또 충분히 제공될 수 있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좋네요, 진짜. 너무 즐겁습니다. 그랬어요. 너무 즐거워요.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세상에 너무 재밌어요. 교수님 수업 듣고 싶다. 수업은 재미가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수업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거기를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공부 되게 잘해야 되지 않아요, 거기?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뭐 정신없이 얘기하다 보니까 뭐 많이 얘기한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제가 좀 마무리하면서 드리고 네. 싶었던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지금 오늘 참 얘기하다 보니까 트랜스젠더 얘기가 많이 나와버렸어요. 네. 근데 이거는 제가 트랜스젠더라 성소수자 전체를 위한 거라, 네. 뭐 게이분들이나 레즈비언 분들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들어있는데, 어떤 분들이 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쓰셨나요? 성소수자 의료 가이드라고 네. 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인, 현재 이제 환자 어. 진료를 하고 있는 뭐 의사, 뭐 간호사, 다양한 의료인들이 이제 읽으시면 좋다고 생각을 했고요. 앞으로 이제 네. 진료를 할 예비 의료인, 아. 학생들, 의대생들, 간호대생들 또 이 책을 좀 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당사자분들, 좋은 정보를 구할 게 아주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많은 정보가 아직도 영어로 많이 되어 있는 맞아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궁금한 게 있을 때 찾아볼 수 있도록 그런 점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더 넓게는 이제 성소수자나 성소수자 의료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궁금하신 분들이 쉽게 읽으실 수 있도록 그런 걸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너무 딱딱하거나 이렇게 전문적이지 않도록 쓰려고 했고요. 네, 재밌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서도 좀 꼭 필요한 내용을 담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 좀 약간 짓궂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그 혹시 다음 학기 교수님 강의의 교재인가요? 네, 그거 맞습니다. 네. 아니 보면서 이거 레포트 숙제 내기 너무 좋은데? 이렇게 싶었거든요. 네. 학생들한테는 다 구매해가지고 다 네. 나눠줬습니다. 진짜요? 예상이 맞았네요. 전국에 계시는 교수님들 이거 어떻게 교재로 좀 채택을 해주시면
네, 많이 사주십시오. 어떻게 저기 편집자님이라고 말씀 한번 해주시죠. 이거에 대한. 아, 네네. 국내 많은 의사 선생님들 그리고 활동가분들이 지금까지 성소수자 의료에 관련해서 많은 연구도 하시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셨지만 아직까지는 좀 사회적으로 성소수자 의료가 많이 부족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연배 선생님 비롯한 이제 한국 성소수자 의료 연구의 기획으로 나온 이 책이 성소수자 의료 확산에 조금이라도 좀 기여를 할 수 있다면 하는 바람으로 이제 편집자로서 이제 이 책을 선생님들과 함께 만들게 되었고요. 그런 마음만으로 만드셨나요? 그런 마음으로 어떤 속물적인 그런 건 없고요. 세속적인 거 없어요? 그런 마음과 함께 책이 잘 팔렸으면 하는 마음도 물론 갖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나왔어요. 교수님과 한번 오늘 무슨 얘기를 나누게 될까 하고 왔는데 어떠셨어요? 저도 이제 사실 유튜브가 아직도 익숙치가 않은데요. 네, 이렇게 또 필요한 얘기, 또 서로 관심 있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저도 너무 좋았고, 한 권의 책이지만 많은 분들한테 뭐 도움이 되기도 하고, 힘이 되기도 하고, 또 위안이 되기도 하고, 뭐 그런 책이 됐으면 좋겠다는 큰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저도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어떤 성소수자 의료에 대해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첫걸음이 될 거라 생각을 해요. 정말 너무너무 개인적으로 한 명의 성소수자로서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쌀이 없어요 유튜브도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독 많이 해주세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교수님과 함께 재미난 얘기를 나눠봤고요. 이제 저희는 마무리 멘트가 어떠냐면은 오늘 브이로그는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 뿅 이거거든요. 아,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브이로그는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안녕. 안녕. 뿅 해주세요. 뿅.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아.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에 제일 힘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즐거웠어요. 네.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또 보니까 이렇게 지난번 보니까 편집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네. 제 말이 좀 혹시 길지 않나 그 약간 걱정되네요. 유튜브는 좀 이렇게 말이 짧던데. 그거는 호흡을 잘라내면 돼요. 근데 맥락을 워낙 잘 잡아주셔서 제가 편집이 너무 수월할 것 같아요.